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노리는 정규리그 1위 LG와 플레이오프 대역전극의 주인공 KT가 잠실에서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LG의 실전 감각과 플레이오프에서 2패지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KT의 체력적인 부담이 시리즈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LG와 KT가 오늘 1차전 선발로 각각 켈리와 고영표를 내세웠는데요. 1회 초 수비 실책으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KT. 하지만 이어지는 이닝 역시 실책으로 추격점을 내줍니다. 1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희생플라이로 역전까지 만드는 LG인데요. 2회 무사 2루 찬스에서 3중살이 나오면서 득점 기회를 날려버린 KT. 하지만 4회 장성우의 적시타로 동점 추격에 성공합니다. 6회 말 현재 2대2로 두 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도 보죠.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여자부. 선두 흥국생명을 승점 4점 차로 뒤쫓고 있는 2위 GS칼텍스가 도로공사를 만났습니다. 도로공사도 6위에 처져 있어서 승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기는 현재 3세트가 막 끝났습니다. 2대1로 한국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1세트 앞서 있습니다. 남자부는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기세에 밀려 4위로 떨어진 지난 시즌 챔피언 대한항공이 3위 OK금융그룹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3세트 진행 중이고요. 대한항공이 세트스코어 막 3대0으로 경기를 매좀 지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은 수적 열세 속에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첼시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고 전 후반을 모두 소화한 가운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6분 클루셰프스키의 선제골로 앞서간 토트넘은 이후 수비수 2명이 퇴장을 당했고 이후 첼시의 연속골을 허용하며 4대1로 패해 개막 11경기 만에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28일 열린 전북과 포항 경기에서 나온 교체 실수와 관련해 포항의 몰수패를 주장한 전북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맹은 교체 실수의 원인이 구단이 아닌 심판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무자격 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오늘도 화요일에 만납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세 분과 함께하는 거 완전체네요. 저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가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분들이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뻔뻔하게 이를 데 없네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미안하게 그누가 됐습니다. 얘기했죠. 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자 이제 우리 주간 농구 이제 화요일로 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분도 역시 매주 화요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스포츠는 매주 화요일은 주간 농구 그리고 수요일은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먼저 KBL 농구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점수차가.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네, 지금 한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고 나머지 한 경기는 이른바 이제 점수가 벌어진 가비지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안양 정관장과 부산 KCC의 맞대결에서는 지금 안양 정관장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네, 4쿼터 현재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맞대결은 지금 거의 30점 차 전후에 네. 점수가 나고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주 DB가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 원주 DB의 뭐 연승 소식이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물었는데 일단 1승 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개막 후 7연승인데 네. 와 이것 역시나 뭐 굉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1, 2012 시즌에 세웠던 이 자체 신기록 8연승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고 또 DB가 정규리그 7연승을 달린 것도 754일 만입니다. 754일.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프로농구 소식 전하면서 DB가 이제 4연승으로 선두였거든요. 그 사이에도 계속 이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한국가스공사전은 김주성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지만 기록치 봤을 때는 15점 차 승리였고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전이 백미였는데 11점 차로 승리를 따냈지만 한때 19점 차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후반 들어서 이 원주 DB의 벤치 멤버들이 힘을 내면서 승부를 단번에 뒤집었고 이제 원주 DB는 계속 뭐 승리하면서도 90점대 득점. 그러니까 팬들이 좋아하는 공격 농구를 하면서도 전승. 네, 뭐 아주 김주성 감독이 밤에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지금 4쿼터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82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90점, 뭐 잘하면 100점까지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DB가 놀라운 게 개막 후 6연승 달리는 동안에 원정 경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이렇게 접전을 다 이기고 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고 또 오랜만에 홈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에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사이 또 외국인 선수 교체 이슈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룩스를 이제 제프 위디로 바꿨는데 이 제프 위디는 이제 KBL에서 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디드릭 로슨과는 또 캔자스 대학교 동문입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봤고 또 KBL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큰 힘이 또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원주 DB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디드릭 로슨과는 완전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로슨이 평균 30점을 넘게 넣는 공격형 선수라면 이 제프 위디는 상당히 꾸준히 일에 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KBL에서 뛰었을 때보다 살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동력을 더 갖추게 됐는데 뭐 이로써 DB는 물샐 틈 없는 그런 로스터도 함께 구축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참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고 이렇게 딱 또 교체돼서 온 선수가 이렇게 딱 아구가 들어맞네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또 김수성 감독이 김종규, 강상재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항상 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었는데 김수성 감독이 역할을 좀 깔끔하게 잘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거의 뭐 사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뭐 9할 이상의 승부가 났다고 보고 7연승까지 원주 DB가 했는데 어디까지 이 연승이 갈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이제 맞닥뜨릴 일정이 연승의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정관장과 맞대결이 있는데 이 정관장이 또 기대 이상의 그런 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11월 12일 일요일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 SK와 맞붙는데 네. 자밀 원희도 이제 부산에서 복귀했고요. 그렇죠. 또 11월 14일은 KCC. 근데 부산에서. KCC를 또 한번 꺾은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DB는 역전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SK와 KCC로 이어지는 2연전이 연승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이틀 간격으로 세 경기를 어쨌거나 원주에서 연달아 하는데 원주 DB 입장에서는 일단 홈으로 불러들이는 입장이라서 마음 편하긴 하지만은 이 이틀 간격으로 계속해서 세 경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거기다 또 만만한 팀들도 아니고요. 지금 뭐 부산 KCC는 뭐 승 차이는 좀 나지만 어쨌거나 지금 2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SK, 정관장, 야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과연 연승 3연승을 이끌어 갈지 이 고비만 넘긴다면은 글쎄요 DB가 이번 시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한동안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KCC 어느새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정관장과의 경기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가 그래서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전반까지만 해도 KCC가 좀 여유 있게 앞서갔었는데 네. 정관장이 결국 추격을 좀 허용했고요. 사실은 뭐 멤버가 아주 화려하다고는 하지만 송교창과 최준용 선수가 없고 또 라거나 선수 역시나 아직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앞서다가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팀들의 경기 수가 적은데 이 보통 봤을 때 경기 수가 적으면은 뭐 체력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경기 감각을 좀 쌓아야 될 텐데 그렇죠. 실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한 중간 점검으로 현재 프로농구 순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원주 DB가 6승 0패, 승률이 1입니다. 1.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원주 DB가 아주 파죽지세로 전체 KBL 1위를 이끌고 있고요. 2위 부산 KCC가 지금 경기 수는 좀 적습니다. 3경기 가장 적은 숫자인 덕분일까요? 글쎄요, 지금 2위에 올라가 있고요. 3위는 울산 현대모비스, 공동 3위로 창원 LG가 포진해 있고요. 4위를 건너뛰어서 공동 5위에 세 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원 KT, 서울 SK, 안양 정관장, 그리고 8위 서울 삼성, 9위 고양 손호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한 번밖에 맛보지 못한 채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표를 쭉 보면 좀 눈에 띄는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던 손호가 손호가. 2승 5패로 9위에 네. 머물러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역시나 외국 선수가 역시 제목 기량 못 해주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KBL은 아무래도 용병의 네. 이 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지난 시즌까지 손호를 좀 이끌어도 로슨이 바로 좀 DB로 가 있기 때문에 더 티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 역시나 좀 외국 선수 교체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손호의 운명을 좀 바꿔놓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스공사는 어떻게 보세요? 가스공사는 사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전력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뭐 양준우 선수도 있고 또 신주영 선수도 있고 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맹활약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앤드루 니클로슨도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1승 5패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우승 후보로 꼽았던 LG 네. 3연패 늪에 빠졌을 때 정말 갖은 조롱을 받았었는데 어느덧 4연승. 네, 이걸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연승 앞에 꼭 이제 어느덧 어느덧. 강조를 하시는군요. 네네. 사연승. 어느새 네. 눈 떠보니. 네. 원주 DB 다음으로. 내가 맞았다. 네. 네. 근데 지금 순위표를 쭉 보니까요. 원주 DB가 굉장한 질주를 하고 있고 사실상 부산 KCC가 3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 그리고 3위, 5위 뭐 거의 뭐 워낙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디가 강세다라고 판가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렵죠. DB 빼고는 사실상 거의 다 지금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초반부를 아마 한 1, 2주 사이에 이제 초반이라는 딱지를 떼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순위표 어떻게 변동될지 좀 예상 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려운데. 네. 저는 그래도 KCC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불안한 팀은 역시나 SK입니다. SK가 생각보다 좀 주춤한데 초반 스케줄이 너무 험난합니다. 뭐 그 사이에 일본 원정도 있었고 맞아요. 대만 원정도 있었는데 네.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려서도 뭐 3시간 4시간씩 이동해야 되고 이동이 맞아요. 네, 그런 스케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약간 처져 있거든요. 네. 자, SK는 얼마나 이 스케줄 빨리 끝내고 회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가 거의 가장 강력한 우승 영순이었는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네요. 또 어떤 면이 좀 눈에 띄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나요? 수위 싸움. 예. 네, 저는 뭐 LG가 치고 올라갈 것이다. 역시나 끝까지. 네, 왜냐하면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유기상 선수가 루키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 저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수비에서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슛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느낌을 또 받고요. 또 수원 KT도 사실 높이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하윤기 이두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LG와 KT가 더 반등하면서 DB와 KCC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DB의 기세가 지금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다른 팀들이 선전을 펼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손대문 기자 여자 프로농구 WKBL도 개막했죠? 네, 개막이 좀 다른 리그에 비해 좀 늦었죠. 예. 11월 5일 일요일에 열렸는데 이제 5개월간 대장정에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은 이 지난 시즌 챔피언전에서 만났던 우리은행과 BNK 싸움이 만났었는데 김단비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면서 연장 접전 끝에 74대 7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손대문 기자가 지금 여자 프로농구 가서 계속 취재하고 가시잖아요. 네. 누가 불러서 가는 거 맞죠?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자 프로농구는 큰 사명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네. 왜냐면 또 매일 경기 봐야지 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환영은 네. 받나요 가면? 가만히 뭐 경비원들이 따로 이렇게 뭐 제지를 한다든지. 네, 저 사람 또 왔네.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진 않는데. 프리패스죠. 그래도 농구 확자시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자 농구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를 세 분이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은행의 개막전에서 유승희 선수가 크게 다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을 아쉽게도 뛰지 못하게 됐고 또 우리은행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 박혜진 선수도 계속 발바닥 부상, 뭐 올 시즌에 복귀를 합니다만 이 우리은행의 이런 부상 공백을 다른 팀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네. 네, 이렇게 저는 잡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박지수 선수가 돌아왔는데 좀 더 단단해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미디어데이 때도 각오를 밝혔듯이 일단 지난 시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이를 악물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팀이 KB 스타스를 몇 번이나 잡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이 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네. 저는 김단비 선수를 좀 주목을 하고 김단비 싶습니다. 선수. 네, 어쨌거나 뭐 개막전에서 이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여전히 팀을 옮겨도 클래스는 여전히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팀에 가도 김단비 역할은 뭐 본인이 이제 증명해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시즌에 또 김단비 선수가 본인 속해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팀을 또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자 프로농구도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안고 있지 않나.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겠지만 네. 더욱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타 플레이어도 많고요. 네. 또 이제 좀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좀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딱히 기억나는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 많고 뭐 변현아 선수부터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쭈르륵 은퇴를 하면서 조금은 스타 플레이어가 누가 있지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박지수, 김단비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WKBL이 흥행 가도를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여자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 모두 시작을 했으니까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하든의 이적이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든이 클리퍼스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마침내 하든이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뉴욕 닉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가졌었는데 주전 라인업이 무려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이었거든요. 네. 올스타 라인업이 총 출동했지만 결국 역시 스타 이름값으로 경기하는 건 아니었죠. 뉴욕 닉스가 결국 승리를 거뒀고요. 하든은 17득점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좀 빚을 잃었습니다. 하든이 합류한 클리퍼스, 뭐 첫 경기니까 기대치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떠셨어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4명의 포지션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4명이 뭐 전부 다 10점에서 이제 18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좀 서로 뭐 양보하는 듯한, 뭐 미루는 건 아니지만 또 서로가 좀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실전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아직은 빅4의 위력이 발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임스 하든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그 클리퍼스의 우승 확률이 급등했다고 하던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급등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4명의 선수가 다 스몰 포워드형 선수들이에요. 탑을 볼 수도 있고 뭐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 슛도 할 수 있고 그냥 4명의 포지션이 다 겹친다는 거예요. 4명이 동시에 뛰면은 그냥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센터는 누가 볼 것이며 네. 굳은 수비는 누가 할 것이며 그럼 볼 리딩은 누구에게 더 주도권을 줄 것이며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스쿼드를 만들어서 뭐 둘, 셋, 하나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또 그것을 그러면 누군가가 벤치에서 시작한다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5위 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한 확률일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일단은 베팅 업체 순위가 원래 시즌 시작할 때는 10몇이었어요. 네. 근데 5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역시나 이름값이 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나 우승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리바운드와 수비 싸움인데 플레이오프에서 이 4명 중에 누군가가 그 자신의 득점 욕심을 버리고 수비에 헌신하고 그 7경기 내내 할 수 있다. 그런 선수는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배고픈 선수들이 많다. 네, 카와이 레너드를 제외하면 폴 조지, 웨스브룩, 제임스 하든 전부 다 우승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우승 반지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나이도 들었고 연륜이 쌓여서 저는 이 동기부여가 그래도 클리퍼스를 더 높은 것으로 이끌 것 같아요. 우승할 것 같다.
아니 저희 지금 우승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저도 약간 조현일 위원의 의견에 힘을 싣는 게 물론 첫 번째 경기여서 아직 합이 잘 안 맞겠습니다만 하든이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 경기 양상이 달라진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넷 혹은 셋이 동시에 이렇게 합을 맞춘다면은 또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NBA 경기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기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 고향이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52대 111로 웬바냐마가 분전했던 샌안토니오를 압승을 했고요. 골든스테이트가 120대 109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또 이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바로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108대 107 마지막 기회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패스 그리고 노마크 3점 슛을 놓치면서 레이커스가 마이애미에게 한 점 차 3승 패배를 당했고요. 또 미러키는 브루클린의 129대 125로 또 잡았습니다.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경기는 미네소타와 보스턴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보스턴이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미네소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1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덴버는 여전히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134대 116으로 뉴올린즈를 잡았습니다. 야, 이건 뭐 인디애나랑 152점이면은 필라델피아 146점. 이 두 팀만 합쳐도 거의 300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참 이게 뭐 알 수 없는 팀인 게 네.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치렀던 지난주 경기에서 155실점 했거든요. 네. 155실점하고 152득점하고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자기들의 전력을. 그 이제 오락실 가면 있는 농구 기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네. 150점이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인 점수인데 네.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그 경기를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다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골고루 득점을 했던 프랜차이즈의 기록을 세울 정도의 경기였다는 것은 얼마나 득점포가 가동이 됐는지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좀 눈길을 모았던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또 복귀한 이후에 네. 이제 리그 최고의 또 빅맨들과 맞붙고 있는데 지난주에 뉴욕 닉스와 만났을 땐 줄리어스 랜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끝판왕인 니콜라 요키치는 넘지 못했습니다. 134대 116으로 졌고요. 요키치 역시나 또 무난하게 경기를 잘 치러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NBA 같은 경우에는 강팀이 강하구나 라는 게 보여주는 초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덴버도 딱 1패, 6승 1패고요. 그리고 보스턴도 뭐 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1패밖에 없고 또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가장 또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룬 팀이 댈러스죠. 댈러스죠. 지난 시즌 네. 플레인 토너먼트조차 실패했는데 6승 1패로 덴버와 성적이 똑같고 그 1패도 덴버 원정이었고요. 또 많은 팬들께서 좋아하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뭐 6승 2패 네, 원정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즌 초반 판도 순위표를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현일 위원이 서부 순위 정리해 주시죠. 네, 덴버와 댈러스가 나란히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1, 2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6승 2패로 3위입니다. 미네소타 뉴올리언스가 4승 2패로 4위, 5위에 올라 있고 3승 3패씩 기록하고 있는 이 클리퍼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6위와 7위입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레이커스, 포틀랜드, 피닉스까지 4팀이 현재 8위부터 11위. 레이커스, 피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요. 또 휴스턴 로켓츠가 어느덧 지금 또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유타, 멤피스가 또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승을 거둔 인디애나는 어디쯤 있나요? 동부 순위는 박재민 씨가 정리해 주시죠. 자, 동부 순위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동부의 탑 3를 짚으라고 하면은 언제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스턴, 필라델피아죠. 공동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5승 1패고요. 애틀랜타가 의외로 초반에 좀 분전을 해주고 있어요. 6경기를 치렀는데 4승 2패로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러키도 이제 같지만은 밀리면서 지금 4위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인디애나가 지금 5위입니다. 네. 4승 3패고요. 올랜도가 그 밑에 바짝 붙고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루클린, 뉴욕 이 동부의 대도시에 있는 팀들은 8위와 9위에 있고요. 자, 유일한 캐나다 팀이죠. 토론토가 10위에 머무르면서 지금 여전히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우승팀의 전력을 그래도 좀 했던 멤버들이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토론토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11위, 시카고, 샬럿, 디트로이트 그리고 워싱턴이 그 뒤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직 10경기를 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르긴 합니다만 자, 이쯤에서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승팀 어디로 예상하세요? 자, 수정할 기회 드립니다. 저는 하루하루 제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역시 덴버, 보스턴. 네. 덴버 보스턴 뭐
다 굳어질 만한 팀은 네. 철저하게 뭐 네. 정배당으로 간 거죠. 네. 네. 저는 덴버 미러키 그대로 가겠습니다. 덴버 미러키. 그렇게 수비가 이상한데도요. 왜냐하면 이제 수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 뭐 5경기 6경기 했는데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매사 판단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재민 위원은요? 야, 저는 어려운데 네. 저는 너무 재밌는데 레이커스? 댈러스 인디애나 가겠습니다. 댈러스 인디애나. 이거 완전히 저는 딴배 타겠습니다. 이게 아, 150점 한번 했다고. 네. 너무 튀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아니, 어차피 네. 맞춘다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무슨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어떻게 미래 갔다 옵니까? 아인슈타인이 왜 나옵니까?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미래 갔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현실의 이 늪에서 우리 빠져나갈 수 없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팬심으로 하겠습니다. 댈러스 인디애나. 네. 대문자로 써놔야지. 댈러스 알겠습니다. 인디애나가 좀 널리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왠지 댈러스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댈러스는 가능성이 댈러스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인디애나는 본인도 안 해요. 아닙니다. 왜요? 뭐가요? 알겠습니다. 선수들의 활약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일단은 개막 2주차 2주의 선수로 커리와 테이텀이 선정됐습니다. 자, 커리가 이제 20번째 2주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1년 만에 뽑혔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커리가 받을만 했어요. 3승 1패로 네. 팀을 이끌면서 평균 30.3득점, 뭐 4.8 어시스트, 3점 성공률도 52.3%인데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또 팀을 승리로 이끄는 위닝샷도 넣어줬고요. 또 개막 후에 8경기 연속으로 3점 4개 이상을 넣으면서 또 다른 기록도 세웠습니다. 동부에선 제이슨 테이텀이 또 팀의 또 선전을 또 이끌면서 수상을 했는데요. 보스턴 셀티스 역사상 최연소 통산 1만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말씀드린 와중에 그 정관장과 KCC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정관장이 이겼네요. 박지훈 선수의 또 위닝샷이 예. 결국 팀을 승리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경기는 94대 58. 이제 거의 100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DB의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 단신으로 전해줄 만한 짧은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포틀랜드의 로버트 윌리엄스가 너무 다시 아쉬워요. 한번 부상을 입었고요. 또 덴버 너게츠 2옵션 저말 머레이도 부상이고 또 뉴올리언스의 리더 CJ 맥컬럼이 기흉으로 기흉이죠. 네, 당분간 또 코트를 비우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시즌 초반인데도 부상 소식이 많습니다. 차라리 시즌 초반에 다치는 게 낫죠. 음. 네, 뭐 안타깝지만 어차피 좀 하자가 생겨버린 어떤 신체 부위라면 차라리 초반에 하고 시즌 중반 종반에는 돌아오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상을 입은 선수들은 하루빨리 좀 복귀를 네, 해서 맞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이제 절기가 겨울로 접어들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 더 추울 텐데요.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주말에는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은 남부지방도 기온이